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사년 무인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저기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를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삼은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한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월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월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광하고요. 이 병화를 보광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기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오늘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생극제와 형충해합,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좋은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는 어떤 사주이고 그렇지 않고 빈천한 사주는 어떤 사주이냐라고 했을 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귀 빈천한 사주는 중화가 심각하게 이루지 못한 사주는 그렇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왕세와 한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주 이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왕세는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집안의 가장, 한 모임의 단체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 우두머리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단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7글자를 갖다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글자들에 의해서 일간이 끄달림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 오행의 왕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공간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특히나 4, 5, 미월이라고 하죠.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또 반대로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습한지 이거를 말한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와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이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화의 관계는 목생화의 관계, 즉 월지는 인목이 일간 병화를 생하죠. 병화인 나를 생하죠. 나를 생하는 관계,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아생자라고 하고, 이거는 식상이라고 하고,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참고로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고요. 의식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부, 학업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체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를 길러주는 것을 다 인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역시나 어머니를 인성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도 뭐 생모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같은 개념으로 정모, 그 다음에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은 바를 정자가 있죠. 그래서 이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 적모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모, 서모, 양모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을 배울 때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정인, 편의를 나눠놓고 흑백 논리로 정의는 좋은 것, 편의는 나쁜 것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일간의 특성, 그래서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체적인 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병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죠. 같은 화이지만 화를 생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이 좋고 을목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죠.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뭐가 됩니까? 편인이 되는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인이 좋다, 편인이 나쁘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다 때려치우고 정편인만 놓고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의 관계 또는 반대로 음 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니,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초춘이라고도 하지만은 목왕절이 됩니다. 목이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되겠고요. 목이 임관지가 된다고 하죠. 포태법으로 화 또한 인월의 장생처가 됩니다. 장생처. 그래서 일간인 병화도 원령의 뿌리를 얻어서 통근해서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원령 스스로가 목이 왕하니까 모왕자상한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도 굉장히 경제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입지가 좋은데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면은 자식도 괜찮은 것이죠. 이런 것이 무왕자상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무왕자상하고 반대는 무왕자고라고도 하고요. 무자멸자라고도 하고 무왕자세라고도 하죠. 이거는 반대 개념,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은 약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인월의 병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왕자상한 상황에 일단은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보다 임수로서 수보 양광함을 좋아한다라고 하였으니, 먼저 칠살평간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면은 좋겠죠.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게 되겠는데, 문제는 인월의 목이 왕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인월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인월의 수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병지가 됩니다. 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면 수가 약해져. 목왕 수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수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임수를 보좌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이 있다라고 하면, 재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금은 임수 금생수에서 임수 용신을 생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의 왕에서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금극목해서 목을 절제 파극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하고 재성을 용신으로 쓰니까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용신으로 하고 재성인 금으로서 보다 임수를 보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연지에서 다시 또 녹인 사화를 얻게 되면 일간 병화는 굉장히 신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 전체가 건조해지거나 좀 더 화토가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조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일지에서도 다시 인목을 얻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일간이 왕한 정도를 넘어서 이건 극왕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극왕한 사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 수가 없는 것이 매우 단점이 되겠죠. 화가 왕하면 그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수가 없어서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천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막 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겹쳐서 월간에 이렇게 무토까지 있으나, 무토는 습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설한다라기보다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축장, 뜨거운 거를 보온밥솥처럼 여기를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고 봤을 때 사주가 더욱더 건조 조열해지는 것이 되겠고, 을목은 역시나 화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3주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주가 너무 건조 조열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는 반드시 술을 얻어서 술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다시 한번 보면 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목도왕하고 화도왕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왕자상이라고 했고요. 반드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임목을 얻게 되니 목화가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겠고, 연지에서 사화, 그 다음에 건토인 무토까지 있게 되니까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지는 그런 구조에, 을목은 결국은 승목이라 하더라도 화를 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술을 얻는 것,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자수 하나만 가지고 이 전체를 조열한 사주국세를 해갈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역시나 문제는 또 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회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역시나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나마 있는 술을 토국수에서 또 억압시켜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라도 더지만 무술시는 완전 사주가 숙이라고는 진짜 코빼기도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생시가 바로 또 무술시에다가 병화를 완전히 회귀무강하게 되겠고요. 갑오시 또는 을미시도 사주에 전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뭐 다른 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술시, 그 다음에 갑오시, 을미시, 계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시, 신묘시 다 모두 이거는 운은 무조건 금수운으로 해서 수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건토이고, 토는 화의 기운을 설계하기도 하겠지만, 건토는 화의 열기를 갖다가 축장시켜준다 그랬죠. 보온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축시에서 기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열기를 축장하지만 습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열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시지는 신금과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 인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신충이 돼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임수가 진의 뿌리를 넣었죠.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수가 너무 약한 겁니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목화운은 좋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이 세운 목화운이라 하더라도 여기 진경진 경금이 있고요. 신사의 신금이 있고, 이모의 임수 개미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문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요 진중 개수를 갖다가 진술충이 될 때라든가, 다시 천간으로 정화라든가 무토가 와서 이 임수를 합거시키거나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극해버리면 그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개수가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토가 있게 되면 개수는 거의 형해화 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